대협 시청자 대하T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하TI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정보들 제공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하TI를 떠올리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이 철도 관련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9% 매출이 이 철도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하TI 하게 되면 이런 철도 테마가 거의 전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철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철도 이런 기대감들 등등등 해서 철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대하TI를 빼놓고 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윤정부가 GTX 수도권 사업이라던가 이 지상철도를 지하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됐었던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런 거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앞으로에 대한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도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끄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날짜에 나온 이제 뉴스가 되겠고, 벨벗은 철도 지하화 사업, 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지자체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 지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꽤 오랜 동안 계속 노이즈가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했었고, 24년도 1월 달에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선정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이 됐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24년 총선이 있을 당시에도 많은 이 또 후보들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지하화하는 구역을 보게 되면 경의선, 경인선, 경부, 경원, 경춘, 중앙 이렇게 등등등 해서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철도가 지상철도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한 7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다 지하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경부선이랑 현재 물망에 오른 것이, 그 다음에 경인선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 요 길 서울역 용산역에서 경인선 여기 5.8km 짧은 구간, 현재는 이 두 구역의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부근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발표는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긴 사업이겠고, 보통 2, 3년 정도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만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또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못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는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당 구간에 지상철도가 없어지면 고가 도로라던가 녹지 문화, 그다음 상업 시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생활 시설을 좀 개발할 것으로 현재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담은 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보게 되면 이런 세부 평가 항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조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철도 지하화 일정을 보게 되면 24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중으로 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예정될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이 5월 말까지는 또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이런 지자체 컨설팅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컨설팅을 함에 따라서 뉴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하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년 9월 달에서
이 사업을 또 제한할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월마다 어떤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마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10월 말까지 이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이죠. 그래서 1차 선도 사업 대상 노선을 지정을 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일정이 나오다가 말에 이제 대상 노선이 확정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대상 노선 확정 같은 경우에는 25년이죠. 내년 말, 사실 뭐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종합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기본 계획만 해도 2년, 짧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해당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충분히 딜레이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철도 지하와 뭐 재료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런 이슈가 중간중간에 월마다 있을 때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 이 종목이 거의 1년 이상을 여기 박스권 하단과 상단 구간에서 주가가 현재 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되냐면, 아직 주가가 하방으로 갈지 그리고 상방으로 갈지 결정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전반적인 추세, 즉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실적이 막 엄청나서, 수주가 막 엄청나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대부분 어떠한 테마에 엮여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국가, 아무래도 철도라는 것 자체가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 어떤 사업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런 철도 관련 테마에 엮여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주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아무래도 지지 하단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보통 상단 저항선에서 파는 게 주식을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으로서는 가장 이로운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은 지지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전략이 사실 가장 우리가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는 이롭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저 가이드라인 발표 소식과 더불어서 일정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3,000원 구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쪽 위쪽 3,000 중후반대 가격에서 사실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에 의한 차익 실현, 즉 윗꼬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이쪽에 매물이 많으니까 매물을 받는 어떤 이러한 행위들이, 즉 윗꼬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간에 5월 말까지 지금 현재 일정이 잡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의견을 수련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게 좀 들고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일정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자. 하지만 위에 매물대가 많이, 윗꼬리가 많이 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밑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매집을 한 의미를 찾고자 하면 사실 그거는 못 찾아요. 원래 외국인 얘네들이 그냥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시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일주일 순매수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얘네들의 주체가 돼서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여부도 우리에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리고,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는 뭐 문자라던가 전화번호 요구하지 않으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